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읽는 남자 미익남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7월 15일 연준이 새로운 베이지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높은 연료비와 관세 부담이 소비와 기업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12개 연준 지역 가운데 11개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증가했고 고용도 이전 보고서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소비자들은 가격 부담 때문에 선택적 소비를 줄였고 일부 기업은 원가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모두 반영하지 못하면서 이익률 압박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베이지북에서 나타난 경기와 소비, 고용, 물가 상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연준의 금리 결정과 미국 주식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지북이 어떤 보고서인지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지북은 미국의 12개 연방준비은행이 각 지역의 기업과 금융기관, 경제 전문가, 지역단체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을 진행한 뒤 그 내용을 종합해 발표하는 경기 동향 보고서입니다. 고용 보고서나 소비자 물가지수처럼 하나의 숫자로 경제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라기보다는 기업과 소비자가 실제 현장에서 경기를 어떻게 느끼는지 보여주는 정성적인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베이지북은 연 8회 발표되고 이번 보고서는 7월 6일까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베이지북에 담긴 내용은 외부 기업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지 연준 위원들의 공식적인 경제 전망이나 통화정책 의견은 아닙니다. 연준은 베이지북과 각종 경제 지표를 함께 참고해 경제 상황을 판단합니다. 이번 베이지북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내용은 전체 경제 활동입니다. 미국 12개 연준 지역 가운데 11개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소폭에서 완만한 수준으로 증가했고 한 지역은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직전 보고서에서는 10개 지역이 성장하고 한 지역은 보합, 한 지역은 감소했는데요. 이번에는 경제 활동이 감소했다고 평가한 지역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경제가 갑자기 강하게 반등했다기보다는 낮은 속도로 계속 성장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기업 관계자들도 앞으로 몇 달 동안 경제가 계속 확장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베이지북에서는 미국 경제가 침체로 급격히 빠지는 신호도 반대로 강한 호황으로 전환되는 신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완만한 확장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합니다. 소비 지출은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의 내용까지 살펴보면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료를 비롯한 높은 가격이 다른 품목의 판매를 제한했고 여러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선택적 소비를 줄이거나 더 저렴한 상품으로 바꾸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판매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신 소비자들이 새 차를 구매하기보다 기존 차량을 더 오래 사용하면서 자동차 수리와 정비 관련 지출은 증가했습니다. 관광업은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월드컵 방문객이 관광 수요를 끌어올렸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가격에 민감해졌다는 점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뿐 아니라 고소득 소비자도 소비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비 상황은 소득 증가에 따른 강한 소비 확대라기보다는 높은 생활비 속에서도 필수적인 지출을 이어가는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미국 소비 관련 종목을 볼 때도 전체 소비 증가 여부만 보기보다는 가격 경쟁력과 필수 소비 비중, 고객층의 소득 수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제조업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제조업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했고 특히 데이터 센터와 기계, 방위산업 관련 주문이 제조업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건설과 부동산 활동도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했는데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이 주요 성장 요인으로 언급됐습니다. 미국 증시 관점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투자가 단순히 반도체 기업의 실적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력 설비와 냉각장치, 건설, 기계장비 등 실물 경제의 여러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산과 산업기계 수요도 제조업을 지지하고 있어 이번 베이지북은 제조업 전반이 약하다고 보기보다는 업종별 차별화가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공급망 문제는 이전보다 자주 언급됐습니다. 높은 관세와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운송 및 에너지 비용 상승이 공급망과 원재료 가격에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용 시장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전체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12개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고용이 완만하거나 뚜렷하게 증가했고 나머지 7개 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직전 보고서에서는 고용 증가가 확인된 지역이 한 곳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용시장 상황이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 증가는 제조업과 건설업, 소매업 등 여러 업종에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술자와 숙련 기능직 등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임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소폭에서 완만한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채용 지원자를 선별하거나 직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즉, 이번 보고서에서 고용시장은 급격히 냉각되기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시장이 당장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할 정도로 약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만 이는 베이지북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며 실제 판단에서는 공식 고용 보고서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시장이 가장 주목할 부분은 물가입니다. 전체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했습니다. 9개 지역에서는 가격이 완만하게 올랐고 2개 지역에서는 강하게 상승했으며 한 지역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은 모든 지역의 가격 상승 속도가 이전 보고서와 같거나 더 느려졌다는 점입니다. 물가가 여전히 오르고는 있지만 추가로 가속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비용 부담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 제조업에서 에너지와 운송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고 기업들은 중동 지역의 분쟁과 관세를 주요 원인으로 언급했습니다.
소비자 가격도 계속 상승했지만 소비자들이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업이 원가 상승분을 모두 판매 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판매 가격보다 원가가 더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업의 이익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주식 투자자에게 중요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가는 높은데 가격 인상은 어려운 기업이라면 매출이 늘더라도 영업이익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향후 실적 발표에서는 매출 성장률뿐 아니라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 기업들의 가격 전가 능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차이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지역은 오랜 기간 부진했던 서비스업이 회복되면서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증가했고 일부 대기업이 성장을 위한 채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댈러스 지역은 금융과 에너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증가했고 고용도 강화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은 경제활동이 감소해서 소폭 증가로 전환됐지만 고용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경제활동이 큰 변화 없이 다소 부진했고 소매 판매와 서비스 수요가 소폭 줄었습니다. 기업들은 인공지능 투자를 이어갔지만 직원 수는 대체로 유지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미국 전체로 보면 심각한 경기 침체보다는 완만한 확장 속에서 업종과 지역별 차별화가 나타나는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베이지북은 연준의 금리 결정과 미국 주식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경기 침체를 이유로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내릴 필요성을 높이는 보고서는 아니었습니다. 11개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증가했고 고용도 이전 보고서보다 개선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광범위하게 급냉하고 있다는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계속 상승했지만 모든 지역에서 가격 상승 속도가 이전과 같거나 둔화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된다는 뚜렷한 신호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베이지북만 놓고 보면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올리거나 내리기보다는 추가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주식시장에서는 지수 전체보다 업종과 기업별 실적 차별화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기계, 방산 관련 수요는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반면 소비재와 유통, 운송비 부담이 큰 기업은 소비 둔화와 마진 압박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시장 해석입니다. 실제 연준의 금리 결정은 베이지북뿐 아니라 고용 보고서와 CPI, PCE, 소비 및 성장 지표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이번 베이지북 이후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료와 에너지 가격입니다. 연료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 소비를 제한하고 기업의 물류비와 생산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이익률입니다. 원가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 다음 실적 발표와 기업 가이던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식 고용 물가 지표입니다. 베이지북에서 나타난 고용 개선과 물가 상승세 둔화가 실제 고용 보고서 CPI와 PCE에서도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베이지북에서는 미국 12개 연준 지역 가운데 11개 지역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며 완만한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고용은 이전 보고서보다 개선됐고 제조업과 데이터 센터, 기계 및 방산 관련 수요도 양호했습니다. 반면 높은 연료비와 관세, 운송비는 소비와 기업의 이익률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이번 보고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기는 아직 버티고 있고 물가 상승 속도는 둔화하고 있지만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 부담은 끝나지 않았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미익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을 읽는 남자 미익남이었습니다.